안녕하세요. 상상인증권 FICC 금융팀 허성화입니다. 2023년 7월 17일 마켓 클로징 코멘트 시작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국고채 선물은 중국 경제 지표 부진과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금융 불균형 문제 재부각에 따라 상승폭이 제한되며 마감하였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 달러원 선물은 상승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슈가 재차 부각되며 한은의 통화긴축 지속 가능성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ING는 한국은행이 9월까지 매파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한미금리 간 역전폭 확대는 금리 인하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둘째,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6.3% 성장하여 예상치 7.1% 성장을 하회하였습니다. 6월 산업생산 전년비 4.4% 증가로 예상치 3.0% 증가를 상회하였고 소매 판매 전년비 3.1% 증가로 예상치 3.2% 증가를 하회하였으며 1월 고정자산 투자 전년비 3.8% 증가로 예상치 3.4% 증가 상회하였습니다. 6월 실업률 5.2%였고 1624세 청년 실업률 21.3%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년 MLF 금리 2.65% 동결하였습니다. 셋째,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 지속과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갈등을 시간이 흐르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경기의 짧은 호황이 끝나가고 있을 수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부진하고 많은 신흥국이 고금리와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에드야데니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일 수 있다. 넷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CIO는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2.0%로 낮추기 위해 고용시장을 망가뜨릴 가치가 없다며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비판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채권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역할이 끝났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켓워치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연준 추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NBC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실수이다.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올해 중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채권시장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 저하 등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때 보였던 수익률 곡선 왜곡은 상당히 완화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변화를 다소 배제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 회사와 무관하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